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미국 통신업계에는 아주 오래 묵은 공포가 하나 있어요. 땅에 케이블을 깐 회사들이 하늘에 떠 있는 수천 개의 인공위성한테 손님을 한 명씩 빼앗긴다는 공포죠. 그 공포한테는 이름까지 있었어요.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의 우주회사 스페이스X가 지구 저궤도에 쏘아올린 위성 인터넷이에요. 미국 케이블이랑 통신회사들 주가가 그렇게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싸게 거래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공포였어요. 저 위성들이 결국 우리 손님을 다 데려갈 거다. 그러니 이 회사들은 천천히 시들어가는 사양산업이다. 시장은 그렇게 값을 매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공포에 제일 오래 시달려온 케이블 회사 하나가 단 하나의 보도에 장중 한때 24%나 폭등한 일이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터진 걸까요? 그 회사가 드디어 스타링크를 이겼다는 소식? 천만에요. 정반대였어요. 그 회사가 스타링크랑 손을 잡는 협상에 들어갔다는 보도였어요. 자기를 통째로 잡아먹으려던 포식자한테 거꾸로 자기 통신망을 빌려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매일 밤 여러분 계좌 속 나스닥이랑 TQQQ의 운명은 이런 회사들이 서로를 잡아먹느냐 끌어안느냐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갈려요.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포식자와 먹잇감이 어느 순간 하늘과 땅의 파이프를 서로 맞바꿔 빌려 쓰는 기묘한 동거로 뒤엉킨 이 반전 이야기예요. 먼저 포식자부터 제대로 들여다보죠. 스페이스X가 무서운 건 그냥 위성으로 인터넷을 쏜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그 위성이 여러분 주머니 속 평범한 휴대폰이랑 직접 신호를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Direct to Cell, 그러니까 위성이 기지국 없이 일반 휴대폰이랑 바로 통신하는 기술이라고 불러요. 처음엔 미국 통신사 T-Mobile이랑 손잡고 한 달에 $10쯤 받고 외딴 산속이나 바다 한가운데서 문자랑 통화만 겨우 되게 해주는 부가 서비스로 시작했어요. 딱 여기까지였으면 그냥 틈새 상품으로 끝났겠죠. 근데 스페이스X가 여기서 멈출 회사가 아니었어요. 통신을 하려면 전파를 쓸 권리, 그러니까 주파수가 필요한데 빚더미에 앉아있던 통신회사 에코스타한테서 미국 정부 승인을 받아 $170억 어치 주파수를 통째로 사들였어요. 우리 돈으로 25조 원이 넘는 규모예요. 위성도 있고 이제 주파수까지 손에 쥔 거죠. 스페이스X의 야망이 어디까지인지는 회사의 2인자가 직접 말로 못 박아버렸어요. 사장인 그윈 숏웰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Starlink mobile will far exceed Starlink broadband in the home. 스타링크 모빌이 집에서 쓰는 스타링크 인터넷을 훨씬 뛰어넘을 거라는 뜻이에요. 풀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외딴 곳 보조 서비스 따위에서 멈출 생각이 전혀 없다. 언젠가는 AT&T랑 Verizon, T-Mobile 같은 거대 통신사들이랑 정면으로 맞붙어서 여러분의 주력 휴대폰 회사가 되겠다. 그러니 땅 위에 케이블 깔아서 먹고 살던 회사들 입장에선 이 위성이 하늘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이제 먹잇감 쪽으로 가볼까요? 24% 폭등한 그 회사 이름은 Charter Communications, 미국에서 스펙트럼이라는 이름으로 케이블 인터넷을 파는 거대 회사예요. 이 회사 처지를 숫자로 보면 시장이 왜 그렇게 차갑게 값을 매겼는지 단번에 이해가 가요. Charter는 최근 한 분기에만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12만 명이나 잃었어요. 사람들이 집 인터넷을 끊고 그냥 휴대폰 데이터로 버티거나 더 싼 다른 선택지로 갈아타는 흐름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겉으로만 보면 이 회사는 딱 사양산업의 표본 같았죠. 근데 바로 여기에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반전이 숨어 있어요. 같은 기간 차터는 인터넷 손님은 잃었지만 휴대폰 가입 회선은 오히려 36만 8천 개를 새로 늘렸어요. 전체 휴대폰 회선이 1200만 개를 넘어섰고요. 인터넷에서 잃은 손님을 휴대폰에서 더 크게 벌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케이블 회사가 무슨 수로 휴대폰 장사를 하느냐? 비밀은 이거예요. 차터는 자기 휴대폰 통신망이 단 한 개도 없어요. 거대 통신사 베라이zon의 망을 통째로 빌려서 거기에 스펙트럼이라는 자기 이름표만 딱 붙여서 파는 거예요. 이런 회사를 자기 통신망 없이 남의 망을 빌려 쓰는 알뜰폰 사업자라고 불러요. 더 영리한 건요. 빌린 통신량의 무려 88%를 자기네 와이파이랑 자체 전파로 흘려보내서 베라이zon한테 내는 임대료를 최소한으로 깎아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그림을 한번 겹쳐보세요. 차터라는 회사는 애초에 통신망을 직접 가진 적이 없는 본질적으로 남의 망을 빌려다 되파는 임차인이었어요. 지금까진 땅 위에 깔린 베라이zon의 기지국을 빌렸죠. 그렇다면 이 회사가 다음 집주인으로 누구를 고르느냐, 이게 핵심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집주인 후보로 자기를 잡아먹을 거라던 바로 그 하늘 위 스타링크가 등장한 거죠. 차터가 스페이스X랑 논의했다는 협상의 알맹이는 스타링크 휴대폰 신호의 일부를 차터가 땅에 깔아둔 인터넷망으로 받아 흘려보내준다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스타링크는 땅 위에 뼈대가 필요하고 차터는 하늘 위에 새 집주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서로의 빈자리를 정확히 채워주는 그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24% 폭등으로 환호한 건 차터가 갑자기 돈을 더 잘 벌게 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장 무섭던 위협을 적이 아니라 거래 상대로 바꿔 끼워버렸기 때문이에요.
잡아먹힐까봐 할인받던 회사가 그 포식자를 자기 사업 안으로 끌어들이는 순간 시장은 그 공포의 값을 황급히 지워버린 거예요. 위협을 못 이기겠으면 임대료를 내고 빌려 쓴다. 이게 그날 차터 주가에 박힌 새로운 이야기였어요. 거꾸로 진짜 통신망을 가진 쪽은 떨었죠. 같은 흐름 속에서 버라이즌 주가는 7% 가까이 빠졌고 AT&T는 1년 중 가장 낮은 가격까지 흘러내렸어요. 망을 빌려주던 집주인들이 새 집주인의 등장에 세입자를 빼앗길까봐 떤 거예요. 자, 이쯤에서 막장 드라마의 진짜 의심 한 가지를 깔고 가야 해요. 차터가 스타링크를 끌어안은 이 그림이 정말 차터한테 해피엔딩일까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곱씹어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구석이 있어요. 스페이스X의 사장 셔트웰은 분명히 언젠가 자기들이 직접 땅 위에 통신망을 깔 수도 있다는 속내를 내비친 적이 있어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차터가 빌려주는 땅 위의 뼈대는 스타링크가 아직 자기 다리가 완성되지 않은 동안 잠시 빌려 타는 임시 발판일 수도 있는 거예요. 포식자가 다리를 완성하는 그날 빌려줬던 세입자가 거꾸로 버림받는 거죠. 끓는 물속에서 천천히 데워지는 개구리가 사실은 차터 자신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에요. 실제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 협상을 두고 위협을 거래 상대로 바꾼 신의 한 수라는 쪽이랑 포식자한테 자기 영토를 헌납하는 자충수라는 쪽으로 평가가 정확히 갈렸어요. 물론 차터 쪽에도 만만치 않은 방패는 있어요. 땅속에 묻힌 케이블이랑 전국 곳곳에 깔린 와이파이 망은 위성 몇 개 더 띄운다고 하루아침에 복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데이터의 88%를 자기 망으로 흘려보내는 그 두꺼운 인프라스트럭처가 스타링크조차 당장은 무시할 수 없는 진짜 해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누가 이긴다고 단정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늘의 파이프랑 땅의 파이프가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동시에 서로를 노리는 아슬아슬한 동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드라마의 한복판에 스페이스X가 있다는 사실은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스페이스X는 스페이스X라는 이름으로 증시에 대비하면서 기업가치 1조 7,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600조 원이 넘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업 공개라는 기록을 세웠어요. 그 어마어마한 몸값의 절반 이상을 떠받치는 게 바로 위성사업 스타링크예요. 차터의 폭등도, 통신사들의 추락도 그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건 스타링크라는 하나의 파이프예요. 여러분이 들고 계신 나스닥이랑 그 안에 거대 기술 기업들의 지형도가 이 하늘 위 파이프 하나를 중심으로 조용히 다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닫지는 않을게요. 대신 앞으로 같이 지켜볼 장면 하나를 남겨둘게요. 위협을 끌어안은 자가 살아남는지 아니면 끌어안은 그 품 안에서 잡아먹히는지, 포식자가 빌린 발판을 딛고 올라서서 끝내 자기 다리를 완성하는지 아니면 땅의 파이프를 끝까지 빌려 쓸 수밖에 없는지. 통신이랑 미디어라는 평소엔 지루해 보이던 이 업계가 사실은 여러분의 나스닥을 가장 밑바닥에서 움직이는 무대라는 걸 앞으로도 이렇게 한 겹씩 같이 벗겨보고 싶어요. 이런 시장의 속살을 같이 들여다보는 게 재미있으셨다면 구독으로 곁에 두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보세요. 특히 저희 채널의 영상을 자주 보시는데도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그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